적기 6강이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실적인 읽기 부분은요, 많이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건 빠르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론적인 독해, 비판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자, 11번 보시면 됩니다. 52쪽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1, 2, 3, 4번에 확증 편향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전 신념의 관계, 그다음에 비판적 수용, 인지활동 수행 방해, 그다음에 3번에 신념에 부합하는 뉴스 수용, 그다음에 4번에 뭡니까? 뉴스 수용자들 가짜 뉴스 객관적으로 판단, 이런 얘기를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앞부분 보시면 보세요. 첫째 줄의 맨 끝에 확증 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사전 신념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인데 1번에서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살짝 웃었어요. 제가 너무 빨리 확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죠.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준 뉴스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죠? 인지활동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3번도 바로 확인이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 주는 것을 수용한다 해가지고요. 요거 3번도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보면요. 자,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이 행위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앞부분에서 사실은 선택지 1, 2, 3, 4번이다 확인되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러한 수용자들은 뭡니까?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그러면 신념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한다가 다시 한번 또 확인되기도 하는 거죠. 또 한번 확인하시고요. 12번은 적절한 거니까 바로 읽어보죠. 여기서는 레코드가 핵심이에요. 레코드가 핵심이고요. 그럼 한번 보면 자, 둘째 줄 끝부분이에요. 당시에 레코드는 매우 비싸기는 했지만 그래도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애용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그저 틀어줬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다고 해도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리적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져서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다. 그 예로 오페라 가수 카루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책으로 같이 보시면 그죠? 극장도 더불어서 뭡니까? 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레코드의 대중화로 그죠? 누구나 쉽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뭡니까?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해가지고요. 레코드로 인한 영향에서 이건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을 한 거죠. 1번 맞고요. 2번에 오페라 극장에서 레코드 음악을 들려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카루소가 일단 뭡니까? 레코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언어로 노래했다라는 거 확인되지 않고요. 그러면 4번에 새로 등장한 레코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듣기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역시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되는 범주죠. 자, 13번 바로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일단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보죠. 디지털 기기, 문해력 저하,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문해력 신장, 인쇄물 읽기 능력, 디지털 읽기 능력, 그 다음에 인쇄물 독해 기술, 정보 판독 목적의 인터넷 독해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래서 한번 보면 5번째 줄 한번 보죠.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해서 4번에 그죠? 이게 다르다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고요. 4번 바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3번이 확인이 되네요. 끝까지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보면 읽기 능력, 즉 뭡니까?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요거 자 2번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려면 문해력을 신장해야 되지 문해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4번 보시면 부합하는 거니까 그죠? 한번 가보죠.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 그 다음에 공적인 필요는 공공 건축, 그 다음에 공공 건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자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공간 그랬으니까 사적 자본은 공공건축과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살피는 공적인 영역,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다수를 배려하는 보편성, 그 다음에 사적 건축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공적인 소통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건축의 특성, 그 다음에 공공건축이 해야 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면 사적 건축은 삶의 질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공공건축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적 건축은 보편적이라는 꼭 공공건축의 특성이었었죠. 안 되고요. 3번에 공공건축은 정체성을 반영한 나와 있죠. 소통의 장. 3번이 같은 범주 연결하고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적 건축의 영역이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한 범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15번도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일단 1번 보시면 복제 기술이라는 것이 예술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2번에 복제 시대 전에, 그죠? 귀족은 예술 작품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복제 시대 전에 귀족의 예술 작품, 그 다음에 기술 복제 시대의 진본성이 필수 조건, 뭐 어떤지 설명을 끝까지 봐야 되기는 하죠. 그 다음에 기술 복제 시대 전에는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어떻게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죠. 첫 지출 보시면 과거의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고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감상하기만 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러나 이후에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라는 게 기술 복제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복제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그러나 앞에 있는 문장은 기술 복제 시대 전 얘기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만 했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기술 복제 시대가 된 이유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 2번. 그죠? 귀족이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의 걸작품이 복제돼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됐고요. 그죠? 그다음에 원작이 버금가는 위작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생필품처럼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하게 되면서 대중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를 뭡니까? 상황의 변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선택지 1번 내용들이 여기서 충분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술 복제 시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술 작품이 진본성,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기술 복제 시대에는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3번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일상의 물품이라는 것이 일종의 뭡니까? 그죠?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게 일상의 물품에 들어가는 거죠. 개념적인 대응 생각하셔야 되고요. 과거와 달리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술 복제 시대에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니까 4번에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기술 복제 시대에는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도 적절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16번 전개 순서 문제고요. 일단 선택지 보죠. 가, 나, 다, 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 가 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얽매이기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지시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가 맨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면 성인께서도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추가하는 형태죠.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부터 추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한번 보면 근래 어떤 자가 반관 이것들 나와 있어요.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가식이요 허위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요? 다가 먼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 한번 보면 지난번 너를 보니 옷깃을 가지런히 하여 똑바로 앉는 것을 즐기잖아. 장중하고 엄숙한 기색을 조금도 볼 수 없었는데 자 이는 내 병통이 한 바퀴 돌아 내가 된 것이라고 해서요. 일단 마가 처음에 나와도 그죠? 일단 문제 상황으로 그냥 얘기하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거 보세요. 다에서 어떤 자가 꾸미는 것을 가식이요 허위라고 하고 있고 젊은이들 가운데 이 말을 듣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데 다 다음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3번과 4번 중에 어려워 보이지만 다가 순으로 남아 있는 게 3번밖에는 없어서 금방 보이죠. 그죠? 자, 1번, 2번에서 가나 맨 앞에 나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마가 맨 앞에 나올 가능성이 보이는데 적어도 이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가리키는 게 가의 이 말을 가리키는 게 다에서 이기한 어떤 자가 한 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죠? 다가 순으로 이어지는 거 찾아야 되는데 3, 4번 비교해 보니까 3번밖에는 없네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해보죠. 그러면 다가 맨 앞에 나오고 이 말을 듣고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깊이 걸렸던 터라에서 이 병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내용상 예절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난번 너를 보니까 그러면 너를 봤는데 이는 내 병통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병이 너에게도 간 것이다 했으니까 내용상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나 부분에서는요. 성인께서도 사람을 가르치실 때 단정히 해야 한다고 일종의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단정해야 주경 존심할 수 있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봤을 때 다, 그다음에 가, 그리고 라, 마, 나 이렇게 되는 게 적절하고요. 일단은 문제 풀 때는 선택지 보면서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잡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이 이어지는 순서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게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절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일종의 병이라는 개념과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한번 가보죠. 역시 순서 문제고요. 첫 문단 주어져 있죠. 폭설,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이고요. 기억 아니면 리을인데요. 지금 보세요. 기억은 그런데라고 전환하고 있고요. 그죠? 눈의 위력. 그다음에 리을에서는 이때 대설 그러면 대설에 대한 얘기가 앞에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첫 문장 다음에는 리을이 이어지는 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경보의 조건 그 다음에 산지는 30cm 이상이다 그러면 리을 디귿 니은 같은 경우가 뭡니까? 대설 그 다음에 주의보 경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눈의 위력 얘기 전환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하고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이 앞쪽에 몰려 있고요. 기억하고 미음이 뒤쪽에 이어져야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물론 보면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5cm, 그다음에 경보는 신적설이 20cm, 다만 산지 같은 경우는 30cm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눈의 위력과 영향에 대해서 덧붙이는 형태의 글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일단 니은 디귿 위상보다 얘네 뭉쳐 있고 영향, 기억, 미음이 뒤쪽에 덧붙는 형태라는 거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겁니다. 자, 부합하는 거고요. 딱 보니까 미국 어머니, 일본 어머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속성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독립적인 행동.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도 자신의 생각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자, 일본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는 얘가 되게 웃기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뭐 이런 거 왠지 그 일본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범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1번에 미국의 어머니 듣는 사람의 입장. 아닌데요. 1번 안 되고요. 2번에 일본의 어머니 사물의 속성은 동그라미였어요.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자 미국의 어머니 감정. 감정은 뭐였어요? 그죠? 요거 1번 어머니니까 3번도 안 되고요. 4번에 미국의 어머니 독립적인 행동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일본의 어머니 감정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이 타인이니까 타인의 감정을 예측해 가지고요. 4번은 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보면 결론 찾는 거니까 이것도 오히려 편한 문제죠.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1문단에서 하면서 2문단이요.
이 문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왜 이런 글에서 주제나 결론 찾을 때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3문단에서 뭡니까? GPS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문단에서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이런 AI 기계 같은 것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번이죠.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죠? 독립성이 증가한다. 아니죠. 뭡니까? 의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3번에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력을 가질 것이다. 자, 여기서는요. 인공지능의 전망이 아니라 인공지능 이런 등등에 의존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일단 1번 보니까 악플러, 타인의 동요, 자기 효능감. 그죠? 2번에 개인주의자, 무반응해서요. 자괴감. 그 다음에 3번에 악플러의 자괴감이죠. 그 다음에 잘 통제하는 악플러, 엄격한 잣대로 비판. 그 다음에 4번에 한국에서 악플 양산되는 거, 타인에 대한 신경과 관련이 있답니다. 자, 1문단 한번 보시면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저도 많이 당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다 제가 주기적으로 고소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담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다 사라져요. 그죠? 아유, 정말. 왜 그 강호 밖에 있는 저를 건드립니까? 그죠? 강호 안에서 그냥 싸우라고 하세요. 자, 어쨌든 제가 강호로 복귀하는 순간 모두 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분들은 그런 분들 없고 다 뭐 다른 그 학원 관계자나 강사 알바들이겠죠. 자,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고요. 그죠? 병신들이죠. 그래서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악플러는요, 그죠? 타인이 동요하는 거 보면서 효능감을 맛본다. 이거 1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라는. 그러면 자기 삶을 잘 통제하면 그저 공격적인 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잘 통제할수록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는 정보는요 글 전체로 확인되지도 않아요. 부분적인 내용으로 여기서 이제 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3번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죠.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됐는데 상대방이 개의치 않으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지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게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택지 2번.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3문단 쪽에 보시면 셋째 줄이죠. 자, 한국 사회 얘기하면서요.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서 그죠? 악플을 양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일단 3문단 둘째 줄에 한국에서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덧붙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플이 양산되는 건 타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악플을 양산한다 그랬으니까 4번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의 문제들은 상당히 가벼워요. 일단 뭐 쭉 한번 답지하고 유형 올려드렸으니까 풀어보시고요. 뭐 틀렸거나 이해되지 않는 문제만 좀 골라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약속드린 대로 1월 6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1월 6일까지 최대한 요거 적기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들 차분히 해주시고요.